안녕하세요. 오늘 귀하께서 요청하신 기업이죠. 에센시스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자를 또 염두에 두고 계신 만큼 이게 어떤 회사인지 사업 내용부터 시작해서 재무 상태, 경쟁력, 또 잠재적인 위험 요인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에센시스 삼성중공업에서 분사해서 나온 회사죠. 맞아요. 선박이랑 해양 플랜트 핵심 기자재 전문 기업이고요. 맞아요. 최근에 코스닥 상장하면서 더 주목을 받았죠. 그렇죠. 2017년에 삼성중공업 전기전자 사업부가 독립해서 나온 거고 본사는 화성시에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분석은 이제 귀하께서 제공해 주신 여러 자료들, 기업 분석 보고서나 최신 뉴스, 재무 데이터 이런 걸 바탕으로 핵심 정보만 딱 뽑아서 진행할 거고요. 네, 목표는 이 에센시스라는 기업의 본질을 좀 파악하고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기회가 있고 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걸 좀 균형 있게 제시해서 귀하의 어떤 정보에 기반한 판단을 돕는 데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에센시스가 정확히 어떤 기술 또 어떤 사업으로 돈을 버는지 그 핵심 경쟁력부터 제대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에센시스 사업은 크게 한 4가지 솔루션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가지요. 네, 첫째는 파워 솔루션입니다. 이게 선박이나 해양 플랜트에 들어가는 배전반, 그러니까 전력 공급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특히 LNG선이나 FPS-5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에는 이게 필수죠. 아, 전력 시스템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둘째는 에코 솔루션. 이건 요즘 많이 중요해진 친환경 분야입니다. 친환경. 네, 대표적인 게 바로 BWMS, 선박 평형수 처리 시스템인데요. 그 국제 해사 기구, IMO 환경 규제 때문에 이게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어요. 아, 그 BWMS 말씀이시군요. 환경 규제 때문에 이 시장이 엄청 커졌죠. 그러면 에센시스가 이 규제 환경 덕분에 좀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봐도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셋째는 운항 제어 솔루션입니다. 운항 제어. 네, 배에 약간 두뇌 같은 역할을 하는 통합 제어 시스템인데 자체 개발한 SSAS, 대시 마스터 X 같은 차세대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치 개발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MRO 솔루션인데요. 이게 선박 건조 이후에 유지 보수, 수리, 정비까지 배의 전생애 주기를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MRO. 네, 이게 또 은근히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사업 부문입니다. 들어보니까 단순히 부품만 딱 공급하는 게 아니라 전력부터 제어, 또 환경 규제 대응에 사후 관리까지 다 아우르는 말 그대로 토탈 솔루션 제공자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국내에서는 유일하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직접 개발하고 생산까지 하는 통합 솔루션은 국내에서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히 기술적인 어떤 해자, 경쟁 우위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뭔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요? 상장 자금으로 뭘 하려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 상장 자금 활용 계획을 보면 야심이 좀 느껴져요. 오, 그래요? 일단 기존 주력 사업의 생산 능력, 그러니까 캐파를 키우고 설비 투자를 늘려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겠다 이런 거고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신사업 진출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선박 시장을 넘어서 육상, 해양, 그리고 방산 분야까지 보고 있어요. 육상, 해양, 방산까지요? 네, 특히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공장 아니면 해상풍력 변전소 같은 데 들어가는 고사양 전력 설비 시장을 좀 노리고 있습니다. 이건 기존 기술력을 다른 고성장 산업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죠. 기술력 확장이군요. 네, 여기에 더해서 글로벌 전력 기업인 ABB랑 손잡고 해외 시장 공략도 좀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이고요. 연구 개발 투자도 계속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와, 이건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거의 체질 개선 수준의 변화를 꾀하는 거네요. 특히 그 방산 분야 진출은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최근에 한화종이랑 뭔가 좀 협력 얘기가 있었죠? 네, 아주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지난 9월 3일에 나온 소식인데요. 한화와 군함 및 잠수함의 통합 제어 기술을 확대한다. 이런 내용이었죠. 아, 군함, 잠수함, 제어 기술? 네, 만약에 앞으로 하나오션이 건조하는 함정에 이 기술이 본격적으로 탑재된다면 에센시스가 하나 시스템과 함께 핵심 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오, 이건 단순히 매출처 하나 더 뚫는 거 이상의 의미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방산 분야는 일반 상선보다 수익성도 더 높고 계약 기간도 길어서 이게 안정적인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방산이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 수도 있다. QI 투자 관점에서 보면 장기 성장성을 볼 때 이거 정말 중요한 변수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혹시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뉴스는 없었나요? 그 MRO 사업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8월 25일자 뉴스인데요. 네. 삼성중공업이 전 세계 고객 선박 대상으로 제공하는 유지보수 서비스 계약, 이걸 메스가라고 부르는데 여기 에센시스가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는 내용입니다. 삼성중공업 메스가 참여요? 네, 무려 1만 5천 건 이상의 서비스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꾸준한 매출과 이익이 이 회사의 실적 안정성을 더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 그러니까 신사업으로 성장성 잡고 기존 MRO 사업으로 안정성까지 다지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네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그럼 실제 숫자로도 좀 나타나고 있는지 재무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실적 흐름은 꽤 괜찮습니다. 작년 2024년 기준으로 보면 매출이 1,381억 원 정도였고요. 영업이익은 154억 7천만 원, 순이익은 226억 7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순이익이 꽤 컸네요. 올해는요?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매출 318억, 영업이익 37억, 순이익 34억 원을 달성했고요. 2분기 추정치로는 매출이 한 411억 원, 영업이익은 50억 원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은 보기 좋은데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혹시 이게 외형만 커지는 건 아닌지 재무 건전성은 괜찮은지 꼭 따져봐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 부채 수준 같은 건 어떻습니까? 네, 중요한 지적이 있습니다. 재무 건전성을 보면 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69.49%입니다. 69.49%? 네, 작년 말 73.8%에서 조금 개선됐죠? 보통 부채 비율 100% 이하면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는데 이 정도면 양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정권이군요. 네, 그리고 자산 규모도 꾸준히 들어서 작년에만 자산 총계가 31%나 증가했고요. 한 신용평가 정보업체에서는 이 에센시스의 재무 상태를 전체 상장사 중에서 상위 3% 수준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오, 상위 3%요?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탄탄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다른 지표들, 예를 들어 PBR이나 ROE 같은 것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특히 ROE가 높으면 주주 입장에선 좋은 신호잖아요. 맞습니다. 가치 지표들을 보면 이게 참고하는 자료나 시점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은 최근 기준으로 보면 대략 2.8배에서 3.6배 사이로 나타나고요. PBR이 그 정도? 그리고 말씀하신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 상당히 주목할 만한데요. 20% 중후반대로 꽤 높게 나옵니다. 20% 중후반. 네, 작년 기준으로는 22.2%였고 최근 데이터로는 24.87%에서 28.30%까지도 보입니다. 오, 20% 후반대 ROE면 정말 높은 수준인데요. 이건 회사가 자기 자본을 이용해서 돈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벌고 있다 이런 뜻이죠. 정확합니다. 혹시 동종업계 평균이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이 높은 ROE가 에센시스만의 어떠한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조선 기자재 업종 평균 ROE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통합 솔루션 제공 능력이라든지 또 높은 기술 진입 장벽을 가진 BWMS 사업, 그리고 안정적인 MRO 사업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아하, 즉, 기아의 투자 관점에서 보면 에센시스는 단순히 매출만 늘리는 게 아니라 수익성 높은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수익성이 좋다. 네. 참고로 PER, 주가 수익 비율은 최근 기준으로 한 13배에서 15배 수준인데 공모가 기준이었던 21배보다는 좀 낮아졌습니다. 물론 이 지표들은 시장 상황이나 성장 기대감을 함께 고려해서 봐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재무 상태나 수익성은 좋아 보이는데 그럼 이 회사 주식은 주로 누가 많이 들고 있나요? 특히 대주주 지분율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중요할 텐데요. 삼성중공업 지분도 꽤 된다고요? 네. 주주 구성을 보면 최대 주주는 배재혁 대표이사로 약 15%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배재혁 대표 15%? 네, 그리고 2대 주주가 바로 분사 모기업인 삼성중공업인데 약 14.9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정태경 외 2인도 주요 주주 명단에 올라 있고요. 삼성중공업 지분이 거의 15%나 되면 혹시 이게 나중에 시장의 물량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보호해수 같은 장치는 좀 마련되어 있나요? 상장 초기 기업들은 이런 오버행 이슈를 꼭 확인해야 하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행히 보호예수 물량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최대 주주인 배재혁 대표와 그 정태경 외 2인의 지분 일부에 대해서 상장 후 일정 기간 매각이 제한되는 보호예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대규모 매물이 쏟아져 나올 위험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다행이네요. 그럼 삼성중공업 지분은요? 삼성중공업 지분 역시 당장 매각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변동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 주시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어느 정도일까요? 상장 때 청약 경쟁률이 엄청났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구체적인 기관이나 외국인 지분율 데이터는 아직 딱 집계되진 않았지만 상장 당시에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1472대 1에 달했고요. 와, 1472대 1. 네. 그리고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도 아주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기관 투자자들의 초기 관심은 매우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관 관심이 높았다. 네. 이건 에센시스의 성장 스토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기관들이 주목했다는 건 긍정적인 신호네요. 그럼 이제 에센시스가 속한 시장 환경하고 경쟁 구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아까 국내 유일의 통합 솔루션 업체라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경쟁 우위를 가져다 주는 건가요? 네. 그 통합 솔루션 제공 능력은 상당한 강점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여러 업체를 상대할 필요 없이 에센시스 한 곳에서 필요한 핵심 기자재랑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으니 편리하죠. 그렇죠. 편하겠네요. 그리고 각 시스템 간의 어떤 호환성이나 최적화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합니다. 이게 기술적인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삼성중공업 의존도 문제요. 이건 정말 좀 개선되고 있는 건가요? 예전에 약점으로 많이 지적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분명히 약점이었는데 최근 데이터를 보면 개선 노력이 나타나고는 있어요. 2023년에 삼성중공업 매출 비중이 한 70%에서 56% 수준으로 낮아졌었습니다. 아, 56%까지? 네, 그 빈자리를 하나오션이나 중국 조선소 등으로 채우고 있고요. 일본의 주연 조선소와도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아까 실적 이야기하실 때 2025년 1분기 삼성중공업 비중은 63.7%로 다시 늘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2023년에 56%까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난 거면 이거 고객 다변화 속도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약간 좀 혼란스럽네요. 아,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좀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2024년 연간 기준으로는 47.3%까지 낮아졌었는데 올해 1분기에 일시적으로 63.7%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아, 일시적으로? 네, 이건 아무래도 분기별 수주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정 분기에 삼성중공업 발주 물량이 좀 집중되면 비중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추세라고 봅니다. 회사가 꾸준히 하나오션, 중국, 일본 등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비중이 낮다고 보긴 어렵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여전히 삼성중공업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낮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귀하께서도 이 부분을 계속 좀 주시하면서 고객 다변화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이랑 장기적인 추세를 함께 봐야 한다는 거군요. 그럼 고객 다변화 외에 에센시스만의 또 다른 경쟁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역시 그 기술력이죠. R&D를 계속하면서 전력, 제어 시스템은 물론이고 탄소 저감 기술이나 AI 기반 자율운행 솔루션 같은 미래 기술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미래 기술까지? 네. 특히 그 BWMS 같은 경우는 까다로운 국제 인증을 여러 개 확보하고 있어서 후발주자들이 따라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강점이고요. 인증 장벽이 높군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MRO 사업, 그 1만 5천 건 이상의 서비스 이력, 이게 단순한 실적을 넘어서 고객과의 강력한 네트워크자 데이터 자산이거든요. 이걸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 창출하고 있죠. 네, MRO 중요하죠. 여기에 더해서 육상, 해양, 방산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려는 시도 자체가 리스크를 분산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는 아주 중요한 경쟁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력, MRO 기반, 그리고 사업 다각화. 확실히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네요. 그럼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주가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최근 주가는 어떤 흐름인가요? 상장 이후에 변동성이 꽤 컸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일인 2025년 9월 5일 종가가 49,300원이었고요. 49,300원. 네, 8월 19일에 상장한 이후로 52주 최고가가 58,400원, 최저가가 37,250원 사이에서 움직였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변동성이 작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신규 상장주들이 초기에 흔히 겪는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하고요. 지난 9월 7일 같은 경우에 주가가 좀 움직였던 것 같은데 그때 혹시 특별한 뉴스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시장 분위기 때문이었을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변동의 원인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9월 7일의 경우를 보면 그날 에센시스 자체에 대한 어떤 특별한 호재나 악재 뉴스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아, 자체 뉴스는 없었고요. 네, 다만 그 시기에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시장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뭐 조선업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이죠. 아, 테마 영향. 네, 그런 테마성 움직임과 함께 또 신규 상장주 특유의 어떤 초기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나 수급 불균형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에센시스는 주식시장에서 주로 어떤 테마와 좀 연관되어서 움직이나요? 이걸 알아야 시장 흐름 속에서 에센시스의 위치를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테마에 좀 걸쳐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건 당연히 조선 기자재 테마고요. 네. 또 조선업 호황 기대감 때문에 조선업 슈퍼사이클 수혜주로도 묶입니다. 그리고 BWMS 때문에 친환경 선박 테마에도 속하고 아까 말씀드린 한화와의 협력 때문에 방산 테마에도 발을 좀 담고 있죠. 방산까지. 네, 그리고 상장 초기인 만큼 IPO 신규 상장주라는 그런 테마성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네요. 이런 테마들은 그럼 국내외 정책 변화에도 좀 민감하게 반응하겠죠. 아, 그럼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죠. 국내 정부의 조선업 지원 정책이나 친환경 선박 보급 정책 같은 건 직접적인 호재가 될 수 있고요. 반대로 뭐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나 해상 물동량 감소 같은 건 당연히 부담 요인이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자국 조선업 육성 정책, 뭐 MSGA 같은 것들이 국내 조선업계나 기자재 업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중국의 환경 규제나 조선업 정책 변화 같은 것도 계속 지켜봐야 할 변수입니다. 특히 방산 분야 진출을 고려하면 방위산업 관련 정책 동향도 중요하고요. 자, 지금까지 에센시스의 사업 내용부터 시작해서 재무, 시장 위치, 주가 흐름까지 정말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해야 할 시간인 것 같은데요. 네. 귀하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해서 이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 때 어떤 투자 전략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긍정적인 점과 또 조심해야 할 점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부터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역시 조선업 슈퍼사이클이라는 우호적인 외부 환경이 좀 조성되고 있다는 점. 네, 업황. 둘째는 친환경 규제 강화로 BWMS 같은 관련 제품 수요가 꾸준할 것이라는 점. 셋째는 삼성중공업에서 분사하면서 쌓아온 기술력과 MRO 사업 기반이 상당히 탄탄하다는 점. 그리고 넷째는 육상, 해양, 방산 등 신사업 진출을 통한 성장 잠재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성장 잠재력까지?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투자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리스크 요인은 뭘까요? 아까 잠시 언급됐던 그 삼성중공업 의존도 문제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리스크 요인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첫째는 역시나 삼성중공업 의존도입니다. 아까 1분기 비중이 다시 높아진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정 고객사의 업황이나 발주 정책 변화에 따라서 실적이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둘째는 신규 상장주 특유의 높은 주가 변동성입니다. 뭐 수급 요인이나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단기적인 급등락이 나타날 수 있고요. 변동성. 셋째는 글로벌 규제 리스크인데요. 특히 중국 법인 관련해서 미국의 대중국 제재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질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는 기술 개발 리스크입니다. 경쟁사들이 치고 나오거나 신기술 개발이 좀 늦어지면 경쟁 우위가 약화될 수 있죠. 기술 리스크. 마지막으로 재무 리스크인데요. 아까 부채 비율을 69.49%, 차입금 의존도 6.08%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주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나 경기 악화 시에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이 아주 명확하네요. 그럼 이 둘 사이에서 좀 균형을 잡으면서 어떤 투자 접근법을 제안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매수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비중 조절 같은 구체적인 전략 말입니다. 만약에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에 동의하신다면 변동성을 이용한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분할 매수요. 네. 신규 상장주의 초기 변동성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으니까요.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나눠서 담는 방식이죠. 나눠 담는 방식? 구체적인 가격대를 딱 제시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참고용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최근 주가 흐름이나 지지 저항 수준을 고려했을 때 1차적으로는 45,000원에서 47,000원 사이 구간, 이 정도를 기술적 지지 가능성이 있는 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5,000원에서 47,000원? 네. 만약에 시장 전체의 조정 같은 걸로 더 하락한다면 4만 원에서 4만 2천 원 구간은 52주 최저가에도 근접하는 만큼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비중 확대를 고려해 볼 만한 좀 매력적인 구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분할 매수 외에 투자 기간 동안 귀하께서 꾸준히 좀 확인해야 할 체크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그게 한 3가지 정도를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신사업의 실질적인 성과입니다. 신사업 성과? 네, 육상 해양 방산 분야 진출이 구체적인 수주나 매출로 이어지는지, 또 ABB나 한화와의 협력이 얼마나 시너지를 내는지 이걸 꼭 확인해야 하고요. 둘째는 고객 다변화 추세입니다. 고객 다변화? 네, 삼성중공업 외에 다른 고객사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는지를 분기별 실적 발표 때마다 체크해야 합니다. 셋째는 조선업황과 관련 정책 변화입니다. 업황 사이클이나 국제 규제, 정부 정책 같은 것들이 회사 실적과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업황과 정책? 네. 그리고 당연히 분기별 실적 발표 시에는 재무 상태나 밸류에이션 지표 변화도 꼼꼼히 재점검해야 하고요. 아주 중요한 점이네요. 이 모든 정보는 어디까지나 현재 시점에서의 분석이고 시장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으니 최종적인 투자 결정은 귀하께서 신중하게 내리셔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분석은 귀하의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일 뿐이고요.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께 있습니다. 네, 오늘 SNCS에 대해 정말 속속들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선박 기자재 분야의 강자로서 기술력과 또 안정적인 MRO 기반을 갖추고 있고 여기에 신사업 확장이라는 성장 날개까지 달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삼성중공업 의존도라든지 신규 상장주로서의 변동성, 또 여러 외부 리스크라는 과제도 안고 있죠. 네. 기회와 위험 요인을 모두 안고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귀하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SNCS의 진정한 경제적 해자, 이코노믹 모트,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경쟁 우위의 원천은 과연 무엇일까요? 해자.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독보적인 통합 솔루션 기술력일까요? 아니면 1만 5천 건 이상의 이력을 가진 MRO 시장에서의 어떤 독점적 지위일까요? 혹은 지금 야심차게 추진 중인 육상, 해양, 방산으로의 사업 다각화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달려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귀하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에센시스 투자 여정을 더욱 명확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이 귀하의 정보 탐색과 의사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분석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